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쓸개, 즉 담낭에서 우연히 담석이나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담낭암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엔 담낭을 제거하는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담낭 용종의 경우도 일부는 종양성 용종으로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절제술 같은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담낭 질환과 그 치료 방법이 되는 복강경 수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담낭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담낭 질환과 복강경 수술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두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담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담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쓸개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낭은 다른 말로 쓸개라고 불렸던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하는 간의 중앙 부위에 파묻혀 있는 길쭉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길이는 대략 7에서 10cm, 너비는 약 3cm가량이며 용량은 30ml에서 70ml 정도로 공복 시 용적이 증가하게 되고 식후에는 담낭의 수축작용으로 감소합니다. 네. 담낭의 생리적인 기능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농축하고 식후 필요한 시기에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여 식사 시 섭취한 지질 등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담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담낭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담낭에 발생하는 질환은 크게 담석증과 담낭 용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담석증은 쓸개나 담관에서 발생한 담석과 관련된 모든 증상과 합병증을 말하게 되는데요.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석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교적 흔한 임상질환이며 국내에서도 지방 섭취가 많은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 검사처럼 시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증상이 없는 담석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낭은 담석의 생성 장소일 뿐만 아니라 병인론적으로도 담석 생성 자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담낭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담낭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방금 담석증이 있고요. 또 담낭 용종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 담낭 용종은 담낭의 용종성 병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담낭 점막 위로 국한된 경계를 가진 돌출된 병변을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담낭 용종의 대부분은 양성 용종이고 그중에서도 가성 용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진성과 가성 용종의 구분이 애매하고 그리고 수술적으로 담낭을 절제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확실한 감별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담낭 용종의 추적 관찰이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점차 이런 수술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이 담석증과 담낭 용종,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담석증의 경우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담석이 생기기 쉬운 요건을 보게 되면 염증 등에 의해서 담도가 좁아지는 경우나 담도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또 담즙 성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평소에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시는 경우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담즙 흐름의 리듬이 깨지면서 담석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식습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한 단백질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색소성 담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간에서는 하루에 약 800에서 900ml 정도의 담즙을 생성해서 담도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담즙은 담낭에서 8배 정도로 농축이 되게 되고 우리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담낭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 담즙을 한꺼번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해서 소화와 흡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담석은 이 담즙 성분의 일부가 굳어져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 구성 성분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을 때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원인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 담석으로 구성 성분도 달라진다고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을 녹여야 하는데 담즙산이 부족하거나 콜레스테롤이 과잉 생성되면 담즙산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과포화 상태가 되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생됩니다. 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인자로는 고지방식이나 비만, 급격한 체중 감소, 다출산, 그리고 경구피임제 같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40, 50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색소성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과 달리 주성분이 담즙 내 비용해성 빌리루빈으로서 여기에 칼슘이 침착되어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서 비교적 흔하고 담독의 감염과 연관성이 크며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증, 그리고 영양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이 되는군요. 자, 우리가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의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담석증의 경우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쉽게 발견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담낭결석의 경우 사실 60에서 80%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담도산통인데요. 담도산통의 특징은 우리 몸의 명치나 우상복부 쪽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나 중압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우측 견갑 하부나 우측 어깨까지도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경우에 담낭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후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 시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서 담석의 진단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초음파상에서 뒤쪽에 그림자, 음영이 생기는 담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외에도 복부 CT 또는 MRI 그리고 내시경적 조영술을 통해서도 담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없을 땐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무증상 담석의 자연 경과를 약 1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예.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약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합병증 또한 연간 발생률은 0.1% 정도인데요. 네. 중요한 것이 이런 합병증은 대개 통증 경험 후에 발생을 하고요.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담낭벽 전체가 석회화 변화를 보이는 석회화 담낭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 정도에서 담낭암의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어 반드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네. 또한 3cm 이상의 거대 담낭 결석을 가진 환자에서도 담낭암의 연관성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총담관 담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나 비만 환자에서 베리아트릭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증상이 없는 담석증도 담낭암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꼭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욱이 증상이 있는 담석증이라면 더더욱 뭐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증상이 있는 담석은 당장은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2년 내에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70%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급성 결석성 담낭염인데요. 담석에 의해서 담낭 배액이 폐색이 되고 관내 압력이 증가되고
담석이 떨어져서 내려가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다시 담석이 생기면 담낭이 팽창되게 되면서 벽에 부종을 일으키고 정맥과 림프계 폐쇄로 진행이 되고 결국 허열 및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의 합병증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담낭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약제를 통해서 담석을 용해시키는 방법이나 담석을 분쇄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 그리고 경피경관, 담낭 배액술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약 20년 동안 지금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표준화되면서 내과적 치료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담석증과 담낭용종 등 담낭 질환에 대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궁금증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담낭암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증상이 있는 담석증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담석증의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급성 담낭염, 만성 담낭염 등을 포함한 담낭의 모든 양성 질환이 적응증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금기사항이었지만 최근에는 지혈 장비의 발달과 복강경 장비의 발달로 우선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복술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예. 최근에는 경험이 많은 간담도 외과 전문의의 경우 개복술로 전환하는 빈도는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담낭 절제술은 상복부에 약 20cm 내외의 상처를 내어서 개복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커다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의 통증 또한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낭 절제술의 표준으로 정립된 복강경 수술은 대절개 없이 복부에 복강경과 수술기구가 삽입될 3개 또는 4개의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담낭을 제거한 후 3, 4일 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듣다가 좀 궁금한 게요. 이런 환자들, 담낭 질환이 있는 환자들 중에 개복술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을 거고 복강경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개복술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고령의 환자들은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염증이 극도로 심하거나 담낭이 괴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을 시도하지 않고 개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경험이 축적되고 수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고령 환자나 응급수술의 경우도 복강경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복술로 전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3% 정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복술의 경우는 좀 나이가 있는 고령 환자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응급수술이나 염증이 아주 심해서 담낭이 터지거나 괴사가 된 경우에 많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복술과 비교해서 통증 및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1, 2주 내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한 복강경 장비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고령 환자나 응급수술의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을 우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 연구들에서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개복술과 비교했을 때 일단 수술 상처 감염이 월등히 적고 네. 합병증 발생 또한 전체적으로 같거나 적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또 미용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만족도가 아주 크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담낭의 경우 개복술을 시행하게 되면 그 해부학적 구조상 절개창을 크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 가능하다면 복강경 수술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강경 수술을 하면 이 절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최근에는 한 개의 구멍만으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환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상처가 거의 남지 않은 환자분들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복강경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수술 후에 약 2, 3개월 후에 수술 흔적조차 없다면 환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미용적인 장점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복강경 수술이 합병증 발생 확률을 줄인다는 장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담낭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급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만성 담낭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낭염이 급성 결석성 담낭염인데요. 담낭 결석과 동반된 담낭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응급수술로 담낭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고 실제로는 담낭염은 급성이냐 만성이냐 그리고 결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50대 이상 환자분들에서는 저희 실제로 임상에서 만성 결석성 담낭염으로 수술받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한 담석이 없는 경우 이제 급성으로 무결석 담낭염이 생긴 경우에 수술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 담낭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천공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응급도가 제일 높은 질환이 되겠고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빈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50세 이상에서는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 담낭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담성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 이후에 대표적인 질환인 담낭용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담낭용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담낭용종은 다른 말로 용종성 병변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담낭 점막 위로 국한된 경계를 가진 돌출된 병변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담낭 내강으로 작은 혹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담낭 용종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는데 크게는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선종이나 암종 같은 경우는 종양성 용종으로 분류가 되고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 성근종증 등은 비종양성 용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담낭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전화 연결이 돼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오늘 담낭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내가 지금 거의 70대거든요. 예. 그런데, 담석증 시술을 2번을 했어요. 네. 한 번은 시술로 하고, 예. 한 번은 12장 간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갖고 입으로 시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담석이 잘 걸리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음식을 어떤 걸 가리면 좋은 거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네. 뭐 체질적으로 담석이 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머님 같은 경우 연령이 70대라고 하셨나요? 예, 지금 68 올라갑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봐서는 담도 내에 담석이 생겨서 네. 예. 요새는 담도 내에 담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내시경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예. 근데 담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담석이 생길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를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도 또한 결국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예. 담낭은 수술을 안 하셨나요? 쓸개라고 하죠. 쓸개라고 하는 담낭은 예. 드러냈어요. 그거는 아, 이제 네. 복강경으로 드러내고. 아, 예. 예. 그래, 음식을 어느 걸 좀 가리서 먹었으면 좋은가 해서 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간에서 생성이 되면서 예. 담즙에 녹으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예. 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예. 1년에 2번을 했거든요. 아, 1년 동안 2번을 하셨나요? 예.
네, 네. 6개월만에 한 번씩. 아,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시죠? 이제 한 2년 됐네. 2년 되셨나요? 예. 아, 예. 그러면 2년 되셨으면 지금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예. 네, 근데 담석이 담도 내에 생기는 경우에 2, 3년 동안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담도 자체도 수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담도는, 예, 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으로 건드리게 되면은 아주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내시경이 많이 발전을 해서 내시경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한두 번 더 발생을 하게 되시면 네.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감사합니다. 지방질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음식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지방식이 같은 경우에는 담낭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잠깐 네. 끊어진 상태여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담낭 질환과 또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 이두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비종양성 담낭 용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종양성 담낭 용종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용종일까요? 네. 비종양성 용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용종이 되겠는데요. 예. 콜레스테롤 용종은 콜레스테롤증의 한 형태로서 담낭의 점막 고유층에 침착이 돼서 용종성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가성 용종입니다. 네. 전체 담낭 용종성 병변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병변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담낭의 성근종이 되겠는데 성근종이라 하면 담낭이 염증이 심해지면서 점막이 비유가 되고 두꺼워지면서 그 밑에 근육층으로까지 함몰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성근종은 크게 미만형과 분절형 그리고 국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근종이 악성의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용종의 크기와 증상을 고려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 타입 중에서 분절형 성근종에 대해서만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우리나라에서는 5%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중년에서 많이 발견되고 크기는 1cm 이하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담낭 용종이 다 암으로 발전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일부는 암이 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임상에서는 용종의 크기와 모양의 구분이 어려워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고요. 네. 수술 시행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약 50% 이상은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밝혀지게 되고 악성인 경우는 5%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초음파 검사로 흔히 발견되는 비종양성 용종은 악성화의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용종의 경우도 악성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이 담낭 선종의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종이 1.2cm이 넘어갈 때는 악성화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용종 자체가 1cm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선종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검사상에서 선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악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불행한 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암종들이 담낭 내강에서 어떤 융기적인 형태로 올라오는 용종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네.
검사상에서 담낭벽이 국소적으로 비유된 두꺼워진 소견이 있다면은 정밀 검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담석증과 함께 담낭 용종 같은 담낭 질환에 대해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지금 잠시 끊어져서요. 네,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전화 연결이 되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두인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담낭 질환과 복강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 담낭 용종은 암의 가능성이 있어도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낭 용종의 진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 검사는 담낭 용종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검사로서 용종의 발견뿐 아니라 추적 검사 시 용종 크기 변화 측정에도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예. 추적 검사 시 용종 크기 변화 측정에 유용하고 담석과의 감별 진단도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CT 촬영은 5mm 이상의 담낭 용종을 감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담낭 악성 종양에서 간으로의 침일 여부, 타 장기로의 전이 혹은 림프절 전이 등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악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면 감별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담낭 용종의 진단, 복부 초음파 그리고 복부 C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담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금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담낭증에 네. 담석이 있어가지고 그게 수술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그래 전화드렸거든요. 연락했거든요. 저희 선생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간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신다고요? 예,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네네. 담석 생긴 지는 몇 년 전부터 그게 검사를 하니까 크지는 않고 네네. 지금 계속 그 위치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담낭 내에 담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 담낭이. 아, 담낭 내에요? 예. 아,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크기는 얼마 안 돼서 네. 아직까지는 뭐 할 단계는 아니라 하던데 그게 네네. 몇 개가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할 때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담낭 결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으면은 대부분 지켜보긴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석회화병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담낭 결석의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간 기능이 지금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간 수치가 높으신가요? 예. 아, 지금은 많이 좀 이제 치료 받으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괜찮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간혹 가다가 담낭에서 생기는 담석에 의해서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담낭 안에 있는 담석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수치를 봤을 때는 예. 지금 담석 크기 정도면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진료를 받다가 추후에 증상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느낌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괜찮을까요? 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대부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추적 검사 같은 건 계속 꾸준히 하셔야겠죠. 네, 추적 검사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 시에 간 기능이나 담도까지도 다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궁금한 점은 해결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5월 달에 배가 아파가지고 예. 병원에 갔는데요. 네. 굉장히 얼굴에서도 막 식은땀 날 정도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갔는데 염증 치수가 응급실에 갔는데 많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뭐고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뭘로 나왔냐면은 식중독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쓸개에 저 혹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쓸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아직은 증상이 없으니까 아프면 이거 평생 안 아프면 평생 갈 수도 있고 아프면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관찰을 갖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CT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예.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담낭에 혹이 있다고 하면 담낭 용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예, 제가 이후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담낭 용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단이 되셨으면 첫 1년 동안은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보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아, 초음파로 예. 예. 왜냐하면 용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CT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네. 복부 초음파에서 가장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돌 담낭 결석과도 감별 진단이 잘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예, 시간이 좀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지만 예. 진단이 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5월달 했으니까 지금쯤 하면 되겠네. 아, 예, 지금 하시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초반에는 이 혹시나 악성인 경우에 빠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초반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도 수술은 됩니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낭 용종 같은 경우는 예. 크기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거나 1cm를 넘어가게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최근에는. 아, 네. 그 복강경으로. 네, 대부분의 센터들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개복술로 전환하는 경우는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점 네. 해결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담낭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담낭, 우리 아저씨분께서 담낭 수술을 한 달 전에 하셨거든요. 예. 열개수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고 난 후에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그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그런 게 많이 오고 속이 많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복부에 통증도 약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네. 담낭 절제술을 하신 지 한 달이 경과하셨나요? 예,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네. 그런 속이 부글거리는 증상 외에 다른 뭐 설사 증상이라든지 약간 있어요. 약간 있으시고요. 예. 예. 또 괜찮을 땐 또 좀 괜찮다가 또 변비도 약간 한 번씩 있을 때도 있고. 아, 예. 그리고 소화력이 이제 소화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죠. 네네. 그리고 약간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그 밑에 복부 밑에 약간 네네. 통증도 좀 지속적으로 자주 있고. 네. 기존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예, 진단을 예전에. 받으셨나요? 예, 예전에 있어가지고 계속 괜찮았는데 네네. 이번 수술하고 난 후에 이제 자꾸 좀 통증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담낭 절제술 시행 후에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복부 통증이랑 이제 소화 불량이나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네, 네,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 수술하면 한두 명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담낭 절제술 후에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용어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예. 대부분은 2, 3개월 내로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담낭 절제술로 인한 증상이라면 네.
대부분은 2, 3개월 내로 증상이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담낭 절제술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면 예, 그 절제술로 인한 증상은 2, 3개월 내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네네. 이후에도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돼가지고 제가 약을 타가 지금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약을 지금 네네. 먹고 있는데 네.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게 좀 이게 이 증상이 좀 오래 가는지 궁금했어요. 아, 오래 가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수술을 한 사람 1000명 정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제 경험상은 오래 가시는 분은 10명도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은 그 이후로는 통증이 없어지고. 네, 대부분은 2, 3개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내로는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담낭 질환과 그 치료 방법인 복강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담낭 용종의 진단법을 저희가 전화 연결 전에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복부 초음파, 복부 CT 말고도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 검사의 시행으로 담낭 용종의 발견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용종의 감별 진단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고요. 네.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세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한데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최소 침습적이고 감별 진단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진단 방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네. 내시경 초음파 검사의 역할은 크게 용종의 감별 진단과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담낭벽의 침윤의 깊이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네, 이상 종합을 해보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5mm 이하의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굳이 더 이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용종의 크기가 10mm 내외이거나 종양성 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는 복부 CT나 내시경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예, 이 담낭 용종의 경우 나중에 암이 될 위험은 없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담낭 용종의 치료는 담낭 용종의 크기와 모양을 통해서 종양성 병변을 찾아내고 악성을 찾아내서 조기에 수술적으로 완치를 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담낭 용종 중에서 조기 암 혹은 악성 가능성이 있는 선종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용종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환자의 연령입니다. 네. 담낭 용종의 악성 유무는 그 크기와 관련이 깊은데 크기가 1cm 이상의 경우 암종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37%에서 88%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 되면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요. 담낭 용종의 치료 전략은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없는 경우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나 1cm 미만이라도 위험인자, 즉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담낭 결석을 동반한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 1년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드리고 최소 5년 정도는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증상이 없거나 혹시 증상이 있거나 혹시 증상이 없는 경우여도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라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용종이 1cm 미만으로 작더라도 나이가 50대 이상이면 수술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용종의 악성화는 진단 당시의 연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악성으로 진단된 용종의 경우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특히 5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용종이 진단되었을 때는 악성의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반드시 추적 검사를 시행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라면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네. 담낭 용종의 악성 위험 인자로 담낭 결석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용종의 크기나 모양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담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는
종양성 용종의 경우에 증상이나 담낭 결석의 동반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제 평평하게 올라오는 모양의 용종 같은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무경성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악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담낭암은 유관적으로 용종의 형태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낭벽이 국소적으로 두꺼워지고 비유되는 소견을 많이 띠기 때문에 검사상에서 이런 결과가 보인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담낭 용종도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속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할까요? 네, 용종의 크기가 1cm 이하이면 보통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초음파 검사를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이론적인 근거는 용종이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처음 진단된 담낭 용종을 수술하지 않게 되면 3개월 혹은 6개월 간격으로 처음 1년 동안은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는 악성병변의 경우 조기에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까지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리고 5년 이상은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담낭 절제술을 한 다음에 혹시 소화 기능의 문제라든지 아까 저희 전화에서도 뭐 증후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담낭 절제술 후에 보고되는 가장 많은 부작용이 설사 증상인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한 2%에서 3% 정도의 환자에서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 이런 통계 수치보다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훨씬 적고요. 네. 설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2, 3주 내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설사나 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이 동반돼서 지속되는 경우에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담낭 절제술 후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대부분은 1, 2개월 내에 증상이 소실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뭐 2, 3개월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담낭 질환과 그 치료 방법인 복강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5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담낭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초음파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은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아기 낳기 전에 한 1년 또 훨씬 좀 지난 2년은 안 됐고 한 1년 반 전에 초음파했는데요. 예. 그때 담낭에 그 용종이 있다고 했는데 0.6에서 0.7 정도 된다래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뭐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장은 뭐 약도 없고 그냥 초음파만 규칙적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예. 그 1cm 넘으면 떼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낭 용종의 경우 1cm 이상이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6mm에서 7mm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크기가. 네. 네. 이런 경우에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고 네. 크기가 만약 커지지 않는다면 네.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종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예, 요새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초음파 탐촉자를 붙여가지고 네. 내시경적 초음파를 통해서 용종이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랑은 좀 다른 건데요. 아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용종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는 병원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네. 수술을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더 자세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내시경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 했는데 그럼 만약에 모양이 좀 안 좋으면은 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낭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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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뭐 내시경 초음파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크기가 커지게 되면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이 상태로 유지가 되신다면,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뭐 아무 증상은 없거든요. 아, 예. 용종 같은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크기를 좀 더 관찰하고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1cm가 넘으면 증상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는 6mm만 돼도 수술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간담체학회 가이드라인이 네. 1cm 넘어가는 용종은 수술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나요?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아, 예. 그러면 그 용종만 떼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담낭을 다 떼내는 거예요? 담낭을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콩팥이나 이제 요로처럼 돌을 깨거나 하면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이나 돌을 깨는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최근에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담낭 자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어머님 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요. 네. 한 3년 전에 담낭도 떼내고 예. 또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시술로 한 4번이나 했거든요. 예. 근데 담도에 돌이 자꾸 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시술을 4번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자꾸 그 증세가 있고 음식을 좀 뭐 육고 이것도 그로 먹는다든가 뭐 그리 가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딱 그 증세가 있고 좀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게 영 뭐 되게 고통스러워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한 30분 식사하고 한 30분 정도에서 그 증세가 늘 따라오고 있는 게라 예. 그래서 내가 시술로 하기는 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먼 데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그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라 예. 요번에 뭐 건강검진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하고 싶은데 뭐로 해봐야 그걸 자세히 알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그 아픈 걸로 참을만 하니까 참아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서 그래서 내가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담도에 반복해서 담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간 내에 있는 담도에서부터 담석이 생기면서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담도에 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간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작년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딱 이때라 작년 10월 달에 가서 검진을 한번 했는데 내 시술한 그 선생님이 시술을 한번 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는 거로 너무 해보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볼란다고 그냥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딱 1년 만이라 지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 담도에 돌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게 되시면 시술을 통해서 빼내거나 하면 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간 안쪽에서부터 찌꺼기랑 돌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간에 대한 검사로 네. 근데 제일 정확한 검사는 MRI인데요. 아니면은 CT도 간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CT가 있습니다. 복부 CT.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시고 간 자체에서 그 담석이 생성되는 건 아닌지 일단 감별을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얘네가 이제 서울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만약에 급하게 열이 나고 진통이 오거들라건 뭐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그 진료서 빨리 해결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이제 CT나 MRI나 찍어봐야 그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담도 자체보다 예. 그 다른 원인이 간 쪽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닌지를 일단 규명을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MRI 검사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두인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담낭 질환과 복강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담낭 질환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은 후에요. 쓸개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예, 담낭의 기능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간에서 생성한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시키는 것이고 담낭이 수술적으로 제거가 되더라도 간에서 담즙이 생성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네, 이제 예를 들어 담낭에 염증이 심하고 담석으로 인해서 담즙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담낭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고 담낭에 병만 키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낭 자체를 제거를 하면은 증상도 더 좋아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서 체한 듯한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담낭 수술 후에 오히려 증상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이 쓸개가 없어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에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고 복강경 수술이 발전하면서 담낭 질환에 대한 진단이 용이해지고 복강경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담낭이라는 장기 자체가 간이랑 담도와 맞닿아 있는 구조물로서 수술 후에 만약에 간담도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너무 늦어지거나 수술을 미루거나 하게 되다 보면 수술 시행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2배, 3배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담낭 결석이나 담낭 용종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간담도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담낭 질환에 대해 외과 전문의 이두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지혈증,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여러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한국대사증후군 포럼에선 올해부터 12월 첫 주간을 대사증후군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는 분들은 10중 8구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 식이 조절,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스트레스 조절까지 잘 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